김미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결혼 40주년 기념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이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방에서 나온 남편 김태철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다. 65세의 그는 여전히 반듯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마의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응, 이제 가자. 62세의 미순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40년 전 20살에 시집 왔을 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남편의 눈에는 어른거렸다. 사진관 가기 전에 구청 먼저 들를까? 혼인신고한 지 40년 됐는데 기념으로 등본이라도 하나 떼어올게. 그래, 좋은 생각이네. 부부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들의 발걸음에 안정감을 주었다. 구청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향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았다. 혼인관계 증명서 한 부 발급해 주세요. 태철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고객님 주민번호로 조회해보니 혼인 관계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미순이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40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혹시 이혼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태철도 당황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정말 이상하네요. 김태철님은 현재 미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는 어떻게 나와요? 직원이 미순의 주민번호도 조회했다. 김미순 님도 미혼으로 되어 있네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컴퓨터 오류 아닌가요? 아니에요. 시스템에는 두 분의 혼인신고 기록이 전혀 없어요. 미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태철이 급히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는 거잖아요. 민원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혼인신고를 깜박하신 건 아닐까요? 깜박하다니, 그런 중요한 걸 어떻게 깜박해요? 태철이 기억을 더듬어 봤다. 40년 전. 분명히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여행도 갔고 이상해. 분명히 신고했는데 정말 확실해요? 미순이 남편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당연하지. 내가 그런 걸 안 할 사람이야? 하지만 태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40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럼 호적등본도 떼어보세요. 직원이 호적등본을 출력했다.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태철의 호적에는 배우자 없음으로 되어 있었고 미순의 호적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수가. 미순이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우리 애들은 뭐가 돼요? 혼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다만 어머니가 미혼모로 기록되어 있네요. 미혼모. 미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40년간 나를 미혼모로 살게 했다는 거야? 태철은 할 말이 없었다. 여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차근차근 알아보자. 오해. 지금까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오해라고?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혹시 일부러 신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왜 내가 일부러?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 못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다른 여자를. 하지만 미수는 이미 의심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럼 왜요? 왜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기념사진은커녕 둘 다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큰아들 철수가 마침 아내 영숙과 함께 놀러와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사진 잘 찍었어요? 영숙이 밝게 맞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미순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철수야.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래. 네, 무슨 소리예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거야. 철수와 영숙이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요. 40년 전에 분명히 구청에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없어. 태철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영숙이 당황했다. 서류상으로는 혼외자로 되어 있어. 혼외자? 철수가 소리쳤다. 아버지, 정말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왜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 둘째 아들 철민이 들어왔다.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에요? 철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철민도 충격에 빠졌다. 그럼 우리가 40년간 불법 동거를 한 거예요? 불법 동거라니. 미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40년간 첩으로 산 거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야? 혼인신고도 없이 같이 사는 게 첩이 아니고 뭐야? 태철이 답답했다. 여보, 진정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 40년을 엎어버릴 방법이 뭐가 있어? 딸 미영이 퇴근길에 들렀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왜 다들 이래? 상황을 들은 미영도 기가 막혔다. 아빠, 정말요? 정말 혼인신고 안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했는데. 기억하기로는 그런 중요한 걸 기억으로. 40년 전 일인데 정확히 기억나겠어. 미영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40년을 혼외자로 살았는데 지금이라도가 말이 돼.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했다. 태철은 침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40년 전을 되짚어봤다. 결혼식, 신혼여행, 첫째 임신. 그런데 혼인신고에 대한 기억은 확실하지 않았다. 옆방에서는 미순이 울고 있었다. 40년간 내가 뭐였던 거지? 아내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그냥 동거녀. 그날 밤 김씨 집안의 40년 역사가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그리고 이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날 밤 이후 김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미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 깜박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새벽 5시
미수는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끓였다. 40년간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끓이던 그 커피였다.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다. 내가 40년간 누구와 살았던 걸까? 태철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여보, 잠 못 잤어? 잘 수 있겠어요? 미순의 목소리는 차갑다. 미순아,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오해가. 오해요? 40년을 오해로 살았다는 거예요. 태철은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여보, 오늘 회사 휴가 내고 자세히 알아보자. 옛날 서류라도 찾아보고. 서류, 혼인신고서 받은 거라도 있어요? 태철이 기억을 더듬어 봤다. 40년 전.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글쎄, 어디 뒀는지. 미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오전 10시 큰아들 철수가 회사를 일찍 나와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버지, 어머니 안 계세요. 철수야. 미순이 어두운 표정으로 맞았다. 어머니,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요. 뭘? 혹시 아버지가 정말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미순의 심장이 쿵했다. 너도 그런 생각했구나. 어머니도요? 응. 밤새 생각해 봤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버지가 이미 다른 곳에 가정이 있어서 중혼이 될까봐 그런 건 아닐까요? 중혼. 미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 태철이 들어왔다. 철수야, 왔구나. 어머니랑 뭘 그렇게 심각하게. 아버지. 철수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다른 집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 무슨 소리야? 그럼 왜 혼인신고를 안 하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태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중요한 걸 깜박할 리가 있어요? 미순이 끼어들었다. 맞아.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고 애까지 가졌는데 혼인신고만 깜박한다는 게 말이 돼. 태철은 답답했다. 그럼 내가 왜 일부러 안 했겠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후에는 둘째 아들 철민과 딸 미영도 모였다. 아버지, 저희가 어젯밤에 상의해 봤는데요. 미영이 말을 꺼냈다. 상해? 아버지 젊었을 때 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내 젊었을 때. 네. 어머니랑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다른 여자친구는 없었는지. 태철이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철민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와 먼저 결혼하신 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서 중혼이 될까봐 어머니와는 혼인신고를 못한 거 아니에요? 태철이 벌떡 일어났다. 이 자식들아, 아버지를 뭘로 봐? 그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미영이 따졌다. 이유는? 태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었다. 미순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40년 전을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태철이 머리를 감출다. 미순아,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하다고요. 결혼이 가물가물해요. 그게 아니라
그때 철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뭘?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들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중혼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경제적 이유로 독신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래요. 미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제적 이유? 네. 예를 들어 대출받을 때 독신자가 유리하다거나. 태철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 기억나는 듯 했다. 아, 그때. 뭐가 그때요? 회사가 어려웠을 때. 미순이 다가갔다. 무슨 소리예요? 정확히 말해봐요. 40년 전. 내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 위기였어. 그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철민이 놀랐다. 그때 독신자여야 대출이 유리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것 같아. 미순이 분노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를 40년간 법적으로 남남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미순아, 그때는 정말 급했어. 회사가 망하면. 회사가 나보다 중요했어요? 태철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미영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한 거네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그럼 뭐예요? 어머니를 속인 거잖아요. 철수도 분노했다. 아버지, 그럼 어머니는 40년간 뭐였어요? 동거녀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이 싫으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 미순이 소리쳤다. 나가, 다 나가. 어머니, 나도 나갈 거야. 40년간 바보로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살겠어. 미순이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태철이 따라 들어갔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40년을 엎어버릴 수 있는 일을 잘못했다고 한마디로 끝내요?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날 밤 미수는 딸 미영의 집에서 잤다. 엄마, 그래도 집에 가세요. 못 가겠어. 40년간 속고 살았는데.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 이유, 돈 때문에 나를 속인 게 이유야? 미영은 할 말이 없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은 태철은 침실에서 뒤척였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는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40년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내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일지. 다음 날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씨 집 부부가 40년간 혼인신고 없이 살았다더라. 진짜, 그럼 사실혼이네? 아니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일부러 안 한 거래. 일부러? 왜? 돈 때문에. 독신자가 대출받기 쉽다고. 미수는 마트에서 이런 소문을 듣고 더욱 창피했다. 이제 동네에서 나를 뭘로 볼까?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태철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이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무슨 이혼? 그럼 더 간단하잖아요. 그냥 헤어지면 되니까. 태철이 당황했다. 미수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40년이 가짜였잖아요. 가짜가 아니야. 우리 사랑은 진짜였어. 사랑, 나를 속이면서 무슨 사랑.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태철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미순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태철은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술만 마시고 있었다. 큰아들 철수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철수야,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냐? 화가 많이 나 계세요. 아직 집에 올 생각 없으시대요. 태철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회사 대출 때문이었어요? 태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술잔을 내려놓았다. 철수야, 앉아라. 아버지가 말 안 한 게 있어. 뭐요? 40년 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철수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무슨 사정이요? 태철이 깊은 숨을 쉬었다. 그때 아버지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여동생요. 처음 듣는데요. 응. 너희 고모야. 그런데 태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 고모가 심한 병에 걸렸어. 정신병이었지. 정신병. 지금으로 치면 조현병 같은 거였어. 그때는 치료법도 없고 가족들이 다 외면했지. 철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다. 그래서요? 아버지만 그 아이를 돌볼 수 있었어. 다른 형제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태철이 과거를 회상했다. 그래서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 고모와 함께 살았어. 아버지가 고모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때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 정신병 환자 가족이라고 하면 결혼도 안 시켜주고. 철수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숨기셨던 거군요. 어머니한테도 말 못했어. 말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아서. 그럼 결혼 후에도 고모를 돌보셨던 거예요? 태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같이 살았어.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면 뭐가 문제였어요? 그때는 호적의 가족 관계가 다 나왔어. 혼인신고를 하면 어머니도 그 고모 존재를 알게 될 거 아냐. 철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셨던 거군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미루려고 했어. 고모 상태가 좀 나아지면 요양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신고하려고. 그런데 고모가 오래 살았어. 15년을 더 살았지. 태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5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 돌보셨어요? 어머니는 모르게. 낮에 일 나가면 고모 돌보고 밤에 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그럼 고모는 어디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다락방에서 살았어. 나중에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돌봤지. 철수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다. 아버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하셨던 거예요. 힘들긴 했지. 하지만 내 동생인데 어쩔 수 있나. 그럼 회사 대출 이야기는? 그것도 사실이야. 고모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을 일이 많았어. 그때 독신자가 대출받기 쉽다고 해서. 태철이 머리를 감쌌다. 처음에는 몇 개월만 미루려고 했는데 그게 몇 년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고모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미영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쯤. 철수가 계산해 봤다. 그럼 그때 혼인신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더 말하기 어려웠어. 왜요? 15년이나 숨겼는데 갑자기 어떻게 말해? 여보, 사실 내가 15년간 정신병 걸린 동생을 몰래 돌봤어라고. 철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계속 미루셨던 거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겠나. 태철이 울먹였다. 아버지,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죠. 말해도 믿을까? 40년을 속였는데.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미영이 들어왔다. 아버지, 오빠 여기 있었네요. 미영아,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집에 오시라고 하네요. 태철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모든 걸 다 말씀하시라고요.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이. 태철이 망설였다. 아버지, 제가 방금 들은 고모 이야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 그만 숨기세요. 어머니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미순도 딸 미영과 함께 집에 왔다. 여보, 태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앉으세요. 들을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다. 태철이 심호흡을 했다. 미순아, 그리고 애들아. 아버지가 40년간 숨긴 이야기를 하겠어. 뭔 소리예요? 아버지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미순이 놀랐다. 여동생. 응. 너희 고모. 그런데 그 고모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 가족들이 조용해졌다. 태철은 차근차근 4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병든 여동생을 돌보느라 혼인신고를 미룬 일, 15년간 몰래 간병한 일, 나중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숨긴 일.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한 거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방은 조용했다. 미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40년간 그런 일을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말했어요? 나도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 너도 고생할 것 같아서. 미영이 울먹였다. 아버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철민도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미순이 태철에게 다가갔다. 여보, 정말 그런 일이었어요? 응. 거짓말 아니야. 그럼 증거가 있을까요? 태철이 방으로 들어가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게 고모 물건들이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병원 진료, 기록, 약 봉지들, 그리고 고모가 쓴 것 같은 낙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게 고모 사망 진단서. 미순이 서류들을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여보, 이런 힘든 일을 왜 혼자.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봤다. 여보,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뭐? 15년 전에 고모가 돌아가셨으면 그때는 왜 혼인신고를 안 하셨어요? 태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너무 오랫동안 숨겼다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쯤엔 혼인신고가 있든 없든 우리가 부부인 게 너무 당연해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 미순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철수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라도 혼인신고하시죠. 그래, 내일 당장 가자. 태철이 미순의 손을 잡았다. 여보, 40년 늦었지만 다시 결혼해 줄래? 미순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바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같은 침실에서 잤다. 하지만 이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태철과 미수는 손을 잡고 구청으로 향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여보, 긴장돼요. 나도. 마치 새 신랑 새 신부가 된 기분이야. 구청 민원실에서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두 분이 정말 40년간 혼인신고 없이 사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서류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들떠 있었다. 이제 진짜 부부네.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부 말이야. 집에 도착하니 큰아들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축하해요. 혼인신고 잘 하셨죠? 응, 이제 정식 부부야. 그런데 철수의 표정이 어둡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상한 일? 아침에 박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터줏대감이었다. 이 동네 소식은 뭐든 다 아는 분이기도 했다. 박 할머니가 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얘기? 40년 전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미순이 깜짝 놀랐다. 다른 여자? 네. 박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부터 어떤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태철이 당황했다. 그건 고모 얘기일 거야. 고모요? 응. 어제 말한 병든 여동생 말이야. 하지만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박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여자가 아버지보다 어렸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남편이라고 불렀다고. 미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박 할머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박 할머니가 직접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철수가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그 여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태철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그런 일 없었어. 아버지,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다른 여자와. 그때 미순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박 할머니를 한번 만나봅시다. 미순아, 40년을 숨겼으니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태철은 억울했지만 미순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후에 박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80이 넘은 나이지만 기억력은 또렷했다. 할머니, 앉으세요. 미순이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할머니, 아침에 철수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
태철이 아버지 일.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게 언제였더라? 40년 전쯤 태철이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말이야. 네. 그때 태철이가 젊은 여자 하나랑 같이 살고 있었어. 20대 초반 정도 되는 예쁜 아가씨였지. 미순의 심장이 쿵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나요? 말수가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상한 게 가끔 혼잣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태철이를 오빠라고 안 하고 여보라고 부르더라. 태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태철이도 그 여자를 아내처럼 대했어. 장 보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병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정말 아내였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았어.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태철이가 미순이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이전 여자와 헤어졌구나 싶었지. 박 할머니가 덧붙였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가 사라진 후에도 가끔 태철이가 그 집에 가는 걸 봤어. 그 집에. 응. 태철이 명의로 된 작은 집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서 그 여자랑 살았는데. 미순이 태철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철이 머리를 감쌌다. 할머니, 그게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박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여동생이 남편을 여보라고 불러? 그건 병 때문에. 그리고 태철이도 그 여자를 아내처럼 대했다고? 태철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정신병 환자인 여동생이 때로는 자신을 남편으로 착각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 제 여동생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요. 정신병. 네. 그래서 가끔 저를 남편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왜 그걸 숨겼어? 여동생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때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미순이 조금 안도했다. 그럼 정말 여동생이었던 거네요. 하지만 박 할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말이야, 그때 동네에서는 다른 소문도 있었어. 다른 소문? 태철이가 그 여자랑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소문. 미순이 소리쳤다. 그 여자가 가끔 나는 김씨 부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태철이가 그 여자와 결혼한 줄 알았지. 태철이 급히 해명했다. 그건 병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정신병 환자가 착각해서. 그래도 이상했어. 태철이도 그 말을 듣고 부인하지 않더라고. 그건. 태철은 변명이 막혔다. 그때는 여동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맞장구를 쳐줬던 기억이 있었다. 미순의 의심이 다시 시작됐다. 여보, 정말 그냥 여동생이었어요? 당연하지. 그럼 증명해 주세요. 어떻게 증명해? 그 여자의 호적등본이나 출생신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태철이 난감했다. 40년 전 일이라 여동생 관련 서류들을 다 찾을 수 있을지. 찾아볼게. 분명히 있을 거야. 박 할머니가 일어섰다. 나는 그냥 아는 얘기만 한 거야. 오해는 하지 말고. 박 할머니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 여보, 정말 여동생 맞죠? 미순아, 나를 믿어줘.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 여동생분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이름? 김순이. 나이는요? 나보다 3살 아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62세 정도 됐을 거야. 그럼 15년 전에 47세에 돌아가셨다는 거네요. 맞아. 미순이 말했다. 여보,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그분 사망신고서를 확인해봐요. 사망신고서. 네. 그리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떼어봐요. 태철은 내심 불안했다. 40년 전 서류들이 제대로 남아있을까? 그날 밤 미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여동생이었을까? 아니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한편 태철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서류를 찾을 수 있을까? 만약 못 찾으면 어떻게 증명하지? 그리고 더 큰 걱정이 있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비밀이 또 있는 건 아닐까? 40년 전의 기억은 가물가물했고 정신병을 앓던 여동생과의 복잡한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과연 태철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철은 일찍 일어나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다락방, 창고, 심지어 지하실까지 샅샅이 찾아봤다. 여보, 뭔가 찾았어요? 미순이 다가와 물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상했다. 아직 40년 전 서류를 찾기가 쉽지 않네. 정말 있긴 한 거예요. 태철이 미순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미순아, 나를 믿어줘. 정말 여동생이야. 믿고 싶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 말을 들으니까 그때 큰아들 철수가 들어왔다. 아버지, 저희가 동사무소 다녀왔어요. 동사무소. 네. 김순이 할머니 사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태철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래서 있긴 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상해? 철수가 서류를 꺼냈다. 신고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처라고 적혀 있네요. 뭐? 미순이 소리쳤다. 저 아내라는 뜻이잖아? 태철이 당황했다.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여동생이라고. 철수가 설명했다. 동사무소 직원 말로는 40년 전에는 서류 작성이 지금만큼 정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실수? 네. 아버지가 신고할 때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거나 직원이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미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럼 다른 증거는 없어요? 정말 여동생이었다는? 태철이 머리를 감쌌다. 미수나. 그럼 어떻게 증명해? 그때 둘째 아들 철민이 들어왔다. 아버지, 제가 찾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40년 전에 아버지 여동생을 알았던 분이요. 정말? 네. 당시 그 동네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아직 살아 계세요. 희망이 보였다. 어디 계셔? 지금 양로원에 계세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대요. 오후 3시 가족들은 양로원을 찾았다. 80세가 넘은 김 간호사는 여전히 정정했다. 어머, 태철이?
정말 오랜만이네.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시는군요. 당연하지. 순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순이 귀를 기울였다. 순이가 태철이 여동생이죠. 그럼요. 가엾은 아이였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지. 김 간호사가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태철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여동생 하나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결혼을 미뤘다고요? 네. 순이가 심하게 앓을 때는 24시간 돌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태철이가 미순이 씨와 결혼하기 전에 몇 번이나 연기했어요. 미순이 놀랐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 간호사가 계속 말했다. 순이가 특히 태철이에게 의존적이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멀리했는데 태철이만 끝까지. 그런데 간호사님, 순이가 태철이를 남편이라고 부른 적 있나요? 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죠. 자주 그랬어요. 병이 심할 때는 태철이를 남편으로 착각했거든요. 그럼 태철이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정정해 줬는데 나중에는 그냥 놔뒀어요. 정정하면 순이가 더 흥분해서. 미순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순이가 김씨 부인이라고 한 것도. 맞아요. 순이는 자기가 태철이 아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씨 성을 쓰겠다고 고집했지. 태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간호사님, 다른 증거도 있나요? 순이가 제 여동생이었다는? 김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기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당시에 순이 치료 일지를 썼거든요. 치료 일지. 네. 정신과 환자들의 상태를 매일 기록했어요. 거기에 가족 관계도 적혀 있을 거예요. 김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옛날 근무했던 병원이에요. 40년 전 치료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답변이 왔다. 이때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다음 날 가족들은 그 병원을 찾았다. 담당자가 오래된 마이크로필름을 꺼내서 보여줬다. 김순이 환자 기록이네요. 화면에 나타난 기록을 보니 분명히 적혀 있었다. 환자명 김순이 나이 23세 가족관계 김태철 오빠의 여동생. 증상 조현병, 망상장애, 특이사항 오빠를 남편으로 착각하는 증상 빈발. 미순이 그 기록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정말 여동생이었구나. 태철도 울먹였다. 미순아, 미안해.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의심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간호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태철이, 너 하나 더 모르는 게 있지? 뭐요? 순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 병적인 사랑이었지. 오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김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가 나한테 말했어. 오빠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태철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요? 순이가 자살을 시도했어. 2번이나. 자살. 네. 다행히 발견해서 살렸지만 태철이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병이 더 심해졌어. 미순이 가슴이 아팠다. 그럼 순이는 정말로 태철이를 사랑했던 거네요. 그렇죠.
병적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김 간호사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태철이가 더 힘들어했어요. 여동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순이 씨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룬 거였군요. 맞아요. 순이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면 더 큰 충격을 받을까봐. 태철이 고백했다. 사실, 나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어. 순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미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런 마음으로 40년을 사셨구나. 미안해, 여보. 처음부터 다 말했어야 했는데. 김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태철이 순이는 마지막까지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정말요? 응. 오히려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리고 오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도 했고. 태철이 펑펑 울기 시작했다. 순이야, 미안해. 형이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가족들은 순이의 무덤을 찾았다. 태철이 오랜만에 여동생 앞에 섰다. 순이야, 형이 왔어. 늦었지만 모든 걸 다 밝혔어. 미순도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순이야, 고마워. 우리 태철이 40년간 지켜줘서. 이제 내가 잘 돌볼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철수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해결됐네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뭐가 남았어요? 태철이 미순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다시 결혼식 올리자. 결혼식? 응. 40년 전에 제대로 못한 결혼식. 이번에는 순이도 하늘에서 축복해 줄 거야. 미순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좋아요. 40년 늦은 결혼식이라도. 그렇게 김씨 가족의 40년 비밀이 마침내 모든 진실을 드러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오해와 화해가 얽힌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진짜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으니까. 3개월 후, 김태철과 미수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엔 제대로,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에.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40년 전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다. 신랑 김태철, 신부 김미순, 앞으로 나와주세요. 65세 신랑과 62세 신부가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두 분은 이미 40년을 함께 사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서약을 하시겠어요? 태철이 미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미순아, 40년 전에 제대로 하지 못한 약속을 오늘 하겠어. 앞으로 남은 시간, 아니 다음 생에서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미순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태철아, 40년간 혼자 힘든 짐을 지고 살았구나. 이제는 나도 함께 질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식장 뒤편에는 순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20대 초반의 맑은 모습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서로 반지를 끼워주세요. 40년 전에 끼웠던 그 반지를 다시 한번 끼워줬다. 이번에는 모든 비밀 없이 모든 진실을 알고서 키스해도 되겠어요. 태철과 미순이 부끄러워하며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큰아들 철수가 축사를 했다. 아버지, 어머니, 40년 전에는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의 결혼을 제대로 축하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짜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둘째 철민도 말했다. 아버지가 40년간 숨기고 계셨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40년간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딸 미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순이 고모,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고모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고모도 이제 편히 쉬세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박 할머니가 다가왔다. 태철아, 미안하다. 내가 괜한 소문 퍼뜨려서.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래도 40년 전 일을 정확히 알았어야 했는데. 미순이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김 간호사도 양로원에서 나와 참석했다. 태철아, 순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 간호사님, 40년 전에 순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는 내 일이었지. 하지만 너처럼 15년간 한 가족을 돌본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철과 미수는 순이의 무덤에 들렀다. 순이야, 오늘 형이 다시 결혼했어. 내가 축복해줘서 고마워. 미순도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순이야,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태철이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 덕분에 태철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어. 고마워.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진짜 축하해요. 손자, 손녀들까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축하해 줬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40년 만에 다시 결혼하시다니 정말 로맨틱해요. 그날 밤 태철과 미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응. 40년간의 비밀도 오해도 다 끝났어. 순이가 별이 됐을까요? 태철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저기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고마워요, 여보. 뭐가 고마워? 40년간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진 것. 순이를 끝까지 돌본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킨 것. 태철이 미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 40년간 믿어준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해해준 것.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그래. 이제 진짜 부부니까. 몇 달 후, 태철은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르신들, 저처럼 가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숨기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저는 40년을 숨기다가 거의 가정이 파탄 날 뻔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하지만 창피한 일이면?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인데. 태철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1년 후 태철과 미수는 결혼 41주년을 맞았다. 여보, 작년에는 40주년을 제대로 못 보냈으니까 올해가 진짜 첫 번째 기념일이네요. 그러게 41주년이지만 첫 번째. 이번에는 조용히 둘이서만 기념했다. 순이의 무덤에 들러서 꽃을 놓고 저녁에는 간소한 식사를 했다. 여보, 순이 일기장 발견했어요.
일기장. 미순이 낡은 노트를 꺼냈다. 순이 방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태철이 일기를 펼쳐봤다.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축하해주고 싶다. 오빠, 아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빨리 나아서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태철이 눈물을 흘렸다. 순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빠, 미안하고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오빠, 아내도 잘해. 나는 괜찮아. 여보, 순이가 우리를 축복해 줬네요.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순이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밤을 새웠다. 여보, 우리가 순이한테 많이 배웠네요. 뭘?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태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비록 아팠지만 사랑하는 법은 제일 잘 알고 있었어. 2년이 지났다. 태철과 미수는 여전히 다정한 부부로 살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비밀 없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며. 여보, 법적 서류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온 세월 아니겠나. 어느 날 태철이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도 인정받으니까 더 좋네요. 그래, 이제 진짜 떳떳한 부부야.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서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40년 만에 다시 결혼하니까 어땠어요? 새로운 기분이었어. 모든 걸 다 알고서 하는 결혼이니까 더 소중했지.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알게 됐거든. 가족들이 모두 웃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그래, 우리 100살까지 살자. 100살이요? 응. 순이한테 보여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해 겨울 순이의 3주기에 온 가족이 모였다. 순이야, 우리가 왔어. 태철이 무덤 앞에서 말했다. 고마워, 순이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 미순도 말했다. 순이야, 태철이가 내 이야기를 자주 해. 자랑스러운 여동생이라고. 아이들도 하나씩 인사를 했다. 순이 고모,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요. 고모가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철이 말했다. 여보, 우리 참 복이 많지. 왜요? 40년을 함께 살았고, 다시 한 번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다 잘 컸고. 맞아요. 그리고 순이 같은 가족도 있었고. 순이가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을 줬어. 뭔 선물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것. 미순이 남편의 팔짱을 꼈다. 여보, 우리 정말 새로운 40년을 시작해요. 좋아. 이번에는 비밀 없이 서로 다 알고서 65세와 6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김태철과 미순 부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늘에서 순이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